예, 안녕하세요. 큰바이근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전환형 혹은 반전형 패턴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예, 저희가 좀 좋아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바닥에서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게 사람의 습성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언제쯤 어떻게 어떤 패턴을 보고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것도 궁금해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유지형, 지금 뭐 상승세가 유지됐다가 잠시 휴지기 혹은 조정기를 갖고 다시 올라간다. 여기서는 뭐 할 수 있는 행동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뭐 중간에 사실은 휴지기를 보고 거기서 매입을 하는, 뭐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유지 패턴이라고 해서 그게 100%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전환 패턴으로 전환되어서 하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좀 신뢰성이 부족해요. 유지 패턴이라는 게.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유지 패턴보다는, 전환형 패턴 쪽이 훨씬 더 재미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전환형 패턴을 뭐 설명하는 이론들도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순환 이론도 마찬가지로 전환형 그 패턴이 어떻게 전환돼, 혹은 그 가격이 어떻게 전환해서 대세 추세가 어떻게 변경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고 생각하는, 잘 아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결국은 그 추세의 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주가의 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뭐 비율이나 아니면 패턴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나온 이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물론 벌써 100년 정도 된 이론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제가 다음번에 요 패턴이 끝나면 설명을 한번 드리긴 드릴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드릴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피보나치 수열이 어떤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다 드리기는 드릴 거예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전환형 패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그런 이론들이 존재해요. 그죠? 그리고 전환형 패턴을 통해서 저희가 뭐 매수나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챕터를 통해서 뭘 할 거냐면, 전환형 패턴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예, 어떤 것들을 유추할 수 있으며, 제가 유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유추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미루어서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추리해 보는 거예요. 미루어서 추리해 본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인과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죠? 우리가 사람들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거기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 보통 소문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래서 이랬을 거야라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그런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를 갖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에서 유추를 하시게 될 때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사실 잘 몰라요. 어떤 심리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설명은 가능하지만 그게 꼭 맞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전환형 패턴도 아마 그런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유추할 것인가,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환형 패턴의 의미와 특징을 좀 알아보고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할게요. 전환형 패턴의 서론 같은 격이 오늘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환형 패턴의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난번에 저희가, 지속형 패턴 혹은 유지형 패턴의 경우는 어떻다 그랬죠? 기존의 대세 혹은 추세가, 지속되면서 잠깐의 조정기나 휴지기를 갖는 것, 그것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휴지형 패턴 혹은 지속형 패턴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무엇인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추세가 끝나고 반대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차트 패턴이다. 자, 여기 두 가지, 밑밥을 두 개 깔았어요. 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깔았죠. 전환될 가능성을, 거기다가 그걸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도 아니고 시사한다. 모호한 단어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전환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다 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점을 시사한다. 이럴 수 있다. 유추가 가능한 어떤 것들을 보여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환형 패턴이라고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다 전환의 표시로 작동한다, 신호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계속 해드릴 거고, 맨 마지막 시간은 제가 전환형 패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뭐 이론적인 부분들과 연관지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예. 그 시간까지 한번 잘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환형 패턴 같은 경우는 어떤 시사점을 가지느냐라고 할 때 그 시사점에 관련된 부분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즉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제가 펜 좀 쓰겠습니다.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파란색 펜 쓸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변화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예요. 진짜로 추세의 힘이 약해지는지 몰라요. 그렇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예. 다른 지표들하고 결합해서 해석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제법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제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패턴이라는 녀석이 원래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패턴을 따로 떼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표하고 결합했을 때는 패턴이 나타나고 다른 지표도 어떤 식으로 변화한다. 두 가지가 서로 맞았을 때, 혹은 다른 지표 또 하나가 얘를 지지한다라고 해서 신뢰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가능성을 높여갈 수는 있겠지만, 자, 되게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패턴이 나타나고 패턴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하는 시간과 가격 축으로 구성된 우리 캔들 차트의 모양이 변경된다라는 것은요, 혹은 패턴이 또 나타난다, 어떤 식의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나중에 끝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인간의 의지라든가 어떤 저희가 지금 상정할 수 있는 세력의 관리라든가 유도라든가 의도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속임수가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패턴이 될 수 있어요. 그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두 번째로 전환형 패턴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전환형 패턴의 특징이 이제 조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직전 패턴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예, 상승하는 패턴, 전환이 되려면요 뭔가 패턴이 있어야죠. 보통은 뭐예요? 저희가 추세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승한다, 하락한다.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환형 패턴 같은 경우는요, 이전에 패턴이 있었어야 돼요. 하다못해 보합형 혹은 평행, 움직이지 않는 무관심 패턴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상승한다든가 하락한다든가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 전환형 패턴의 경우는 상승이나 하락형 패턴이 이전에 대세로 존재했다라는 것들을 기본 조건으로 해요. 왜요? 전에 상승하고 있었는데 전환형 패턴이 나타났어. 그럼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상승이 하락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바뀐다는 이야기잖아요. 계속 가는 건요, 지난 시간에 많이 했어요. 예, 지속형 패턴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저희가 한 6가지 정도 해본 것 같은데, 6가지 7가지 정도 본 것 같은데, 그런 게 지속형 패턴이에요. 근데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뭐냐면 전환형 패턴입니다. 바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추세선의 돌파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요 돌파라고 하셨을 때 일반적으로, 자, 돌파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써요? 올라가다가 조정기를 갖고 다시 돌파,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이걸 돌파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상향 돌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전환형 패턴의 특징은 무엇인고 하니, 올라가는 추세를 갖다가 어떤 특정한 선을, 추세선을 돌파, 하방 돌파, 이렇게 하향으로 돌파한다, 이탈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전환 추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상향하고 있는 추세가 전환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어떤 패턴인가를 갖죠.
예, 헤드앤숄더일 때도 있고, 예, 2개짜리 예, 쌍바닥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일정하게 보이는 선을 이탈 혹은 돌파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게 돌파입니다. 그래서 추세선의 돌파가 필요하다. 즉 추세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추세의 모양, 이 부분들을 꺾어서 이탈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전환 이탈하는 돌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패턴의 크기는 가격 변화의 크기와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다. 이건 뭐 당연하죠. 왜 당연해요? 저희가 다루는 게 뭐예요? 가로 세로축으로 되어 있는 요게 차트의 좌표계예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좌표계라고 말하니까 이상하죠?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뭘 써요? 세로축으로 가격을 쓰고요. 이건 제가 차트 맨 처음 설명드렸을 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가로축으로 뭘 써요? 시간을 씁니다. 시간, 타임이에요. 그죠? 이 사이에 뭘로요? 봉으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시간은 여러 가지 스케일이 있어요. 스케일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틱도 있고 초도 있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분이 모여서 시간을 이루고 시간이 일을 이루고요. 그리고 주, 월 이렇게 되죠. 그죠? 연까지 따지잖아요. 그런 시간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여기서 그림이 크게 그려지려면 자 조그맣게 그려지려면 뭐예요? 시간도 짧고 가격폭도 크지 않을 경우에 모양이 작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그림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도 길고 가격 변동도 크고 그러면 그림이 당연히 커지죠. 이건 뭐 그냥 아주 당연한 얘기라서 이걸 뭐하러 특징으로 써놨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의 책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책들 혹은 대부분의 강의들에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한번 써드렸어요. 이건 다시 한번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차트라는 녀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전환 패턴은 뭐예요? 천장형과 바닥형으로 구분한다. 이것도 역시 크게 딱히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왜요? 내려가다 보면 올라가는 패턴으로 전환할 때 그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바닥형이라고 불러요. 바닥 치고 바닥 찍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천장형은 뭐예요? 열심히 올라가던 패턴이 천장을 찍고 자 그러니까 이 전환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디에 나타난다? 예, 추세의 중간에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에 나타나죠? 예. 웬만하면 이 전환형 패턴이 나타나는 곳은 최근에 뭐 단기간이건 뭐 장기간이 됐던 것 간에 예, 고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천장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일정한 기간 저희가 보는 뭐 100일 단위 혹은 300일 단위, 600일 단위 그죠? 그런 차트가 있잖아요. 그 차트에 제일 상단부 혹은 하단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보통 그렇습니다. 물론 중간에 전환돼서 반전으로 나타나고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환형 패턴은 어때요? 대세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예, 호흡이 조금 길고요. 그리고 고점이나 저점 상황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죠. 요거는 제가 다른 분들이 안 하는 얘기는 하나 넣어봤어요. 예. 사실은 그렇더라. 요거는 나중에 제가 패턴 설명을 끝에 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패턴이 나타나면 이미 추세 전환이 완료된 거예요. 패턴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환형 패턴의 형성 도중에 이 패턴이 어떻게 될지 물론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될 건지 단기적인 예측에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다. 예, 그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예, 이 정도까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줄칠 게 없어요. 왜? 예, 반론 같은 거라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 패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전환형 패턴이죠. 죄송해요. 전환형 패턴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걸 거예요. 예. 헤드앤숄더 패턴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역 헤드앤숄더 패턴 요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리고 3중천장 바닥형하고 2중천장 바닥형을 하고요. 그리고 원형천장 바닥형 V자형, 역 V자형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제가 일부러 안 썼어요. 안 쓰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 그러면 전환형 패턴의 모양이 나타났다고 해서 다 추세가 전환될까? 그 발리에를 제가 한 두세 개 정도 들어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맨 마지막 파트는 뭐냐 하면, 자, 이 전환형 패턴 혹은 전체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할 때, 저희가 되게 이론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뭐 이게 주식시장 관련 있나라는 의심을 가지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즉 카우시 이론이나 프랙탈 이론하고 게임 이론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패턴이라는 것들이 과연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한 4시간 아니면 5시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일단 전환 패턴에 대해서, 전환형 패턴의 어떤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요 하나하나, 즉 헤드앤숄더부터 시작하는 건 다음 시간부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론적인 내용이었어요. 예,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세부 사례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하시도록 하시죠. 예,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그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